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장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이 다시 2,000포인트를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거래대금의 증가가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목군들이 올라가기는 힘들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00포인트 저항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여전히 종목 장세는 좋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양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각각 92억과 34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아직까지는 이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자리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종목장은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가 있죠? 수익으로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한 분들께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를 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정예사단의 일주일 무료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GS건설이에요. 39,0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GS건설을 좀 보시게 되면 바닥이 얼추 좀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어닝 쇼크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런 이후에 가격적인 급락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여전히 추세를 그어보게 된다면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 때 상단권역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단기적인 흐름들을 보시게 된다면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마디가 형성이 됐습니다. 즉 두 번째 마디가 형성이 되기 전에 흐름들을 보게 되면 가격 조정이 나왔어요. 그죠? 하락 N자형으로 강한 가격 조정이 나와줬기 때문에 보통 첫 번째 조정이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 두 번째는 기간 조정이 나오는 그런 특성을 주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횡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부분들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유상증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GS그룹주들을 좀 보니까 주식담보로 주식을 맡겨서 대출을 받는 그런 기사들도 좀 나왔었거든요.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좀 과도하게 주식으로 일단 대출을 좀 받았는데, 그게 아마도 GS건설의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 좀 유상증자를 참여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닌가라는 부분들 전망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자, 우선 주가의 수준을 보게 되면 39,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여전히 GS건설 같은 경우는 61선이 이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39,000원대 상단권역, 34,500원 요 자리대를 박스 하단권역으로 좀 놓고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닝 시즌이죠. 근데 아직까지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좀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뛰어나게 좋지 않은 섹터들 같은 경우는 큰 시세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즉 상승으로의 전환, 즉 정고점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어울릴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39,000원짜리 매수가 부근이 오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기 위해서 다른 종목군들로 좀 교체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61선 기준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35,000원 부근인데요. 이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두산 엔진이네요. 9,9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두산 엔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산 엔진을 좀 보시게 되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그죠?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깊은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단기적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얼추 9,000원 정도가 되게 되면 나름대로 이 하방 경직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00원 부근까지는 일단 인내를 해보시는 전략. 만약에 9,900원의 비중 10%시기 때문에 고가권역에서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고가권역에서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9,050원 이하권역, 9,050원 이하권역에서 약 한 8,700원 정도까지 고폭, 즉 9,050원에서 약 한 8,800원, 8,700원 요 자리대까지 밀려 내려온다면 1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해보세요.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된다라면 단가가 조금 낮춰질 겁니다. 9,450원대 이하권역으로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그 자리대까지 분할 매수를 좀 해보시는 전략, 그리고 9,9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으니까 그 자리대를 목표가로 좀 놓고 조금 여유있게 투자 관점으로 좀 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8,500원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해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레고캠바이오네요. 24,800원에 70% 손절가 목표가를 좀 물어보셨습니다. 자, 레고캠바이오를 좀 보시게 되면 24,800원은 지금이 매수 단가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형성돼 있던 시초가 부근대를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보통 상승을 하게 되면 이 폭만큼 상승을 하는 게 주가의 습성입니다. 근데 이 폭만큼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 단기 매도 자리가 좀 나왔었죠. 매도 자리가 나와주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자, 좀 더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요 자리대 깨지면 안 되겠네요. 61선 부근이기도 하고 최근에 형성된 박스권역이기도 하겠죠. 요 자리대를 이탈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볼게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리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니네요. 근데 왜 이거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냐면 기업 분석을 보시면 지금 이 기업이 적자 기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좀 적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무리한 그런 종목군들이 아닌가, 너무 꿈을 먹고 사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매수가 부근이란 말이에요. 약 한 25,000원대 넘어가게 되면 일단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에이티넘 파트너스,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뭔가 이 비전을 가지고서 투자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하고 좀 더 주고 사더라도 확인을 하고서 매수라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25,000원 넘어가게 되면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자 상담 위주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한솔 홈데코네요. 2,365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한솔 홈데코가 며칠 이 조정을 받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한솔 홈데코가 이 박스권역의 흐름을 넘어섰습니다. 즉,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렇다면 보통 이 폭만큼 움직이겠죠. 근데 한 차례 상승해주고 횡보를 했다가 다시 상승해주고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한솔 홈데코가 조림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6월경 정도가 되게 되면 이 조림 사업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가시적인 이 영향권에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산 가치,
그 지금 현재 조림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자산 가치만 해도 상당 부분 상당히 좀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선 추세로 대응하는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365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다라면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2,380원짜리 때가 이탈되면 일단 안 될 것 같습니다. 2,380원짜리 때가 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2,380원짜리 때가 깨지게 되면 이렇게 빠져내려올 겁니다. 즉 2,200원짜리 때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2,380원이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아마 전고점 돌파 시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625원이 전고점인데요. 약 한 2,800원에서 3,000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짧게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2,800원 1차, 3,000원이 2차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진성TC네요. 7,900원에 20%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진성TC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진성TC를 보게 된다면, 자,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바닥권역에서 5,000원대부터 시작했던 게 8,000원 부분까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하락 추세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지금 다시 61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아마도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까지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내일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내일이나 모레 정도 이번 주 초반 권역대에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후반 권역까지는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7,9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다라면 조금 비싸게 매수를 하셨습니다. 고점 권역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죠.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7,000원이 깨지면 7,000원이 이탈이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약 8,000원이 1차적인 목표가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 자리대 즉 8,000원이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그 다음 자리대는 약 한 8,600원 정도 자리대, 이 자리대가 2차 목표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차 8,000원, 2차 8,600원 정도 잡아놓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로체 시스템즈예요. 4,4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로체 시스템즈 4,400원. 40%란 말이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밀려내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과정을 보게 된다라면 박스 권역의 모습을 좀 그리고 있죠. 즉 4,000원에서 5,000원 이렇게 박스 권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심 라인대를 보게 된다라면 약 한 4,500원짜리 대죠. 그 윗자리를 지금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61선 자리대가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 자리대가 약 4,400원 정도거든요. 그 자리대가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5,000원 권역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매수가 부분을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약 4,900원에서 5,000원 이 자리대 목표가 좀 잡아놓고 대응을 해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LG화학입니다. 25만 3천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LG화학도 한번 봅시다. LG화학을 좀 보게 되면, 최근에 이 LG그룹주들이 나름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좀 있습니다. 예상이 있고 1분기 때보다 2분기 때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중국 시장 쪽에 이 패러다임에 좀 변화가 생기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즉 중국 쪽에서는 경기 부양을 하는 그럴 목적보다는 내수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3월 소매 판매 쪽을 보게 되면 어떤 부분도 좀 세부적으로 까보게 되면
가전제품에 대한 이 판매가, 소비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평균치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면 LG그룹주, LG전자에 대한 부분들, 일단 가전 판매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실적이 자연스럽게 좀 좋아질 것이란 말이죠. LG화학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아직까지 이 화학 제품에 대한 부분들은 바닥이 언제 탈피가 될 것이냐, 2분기 때를 맞춰 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근데 조금 1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일단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엔 25만 3천원짜리 때에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되면 27만원 요 자리대가 한 번쯤은 좀 덜어줘야 될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25만 3천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다면 이제 거의 10%란 말이에요. 수익이. 그렇다면 요 자리대에 좀 절반을 챙겨 놓고 나머지 물량만 약 한 29만원짜리 때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 절반을 챙겨 놓고 나머지만 한 29만원 정도까지 가져가 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YG원이네요. 12,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50% 중장기를 물어보셨습니다. 자, YG원을 보시게 되면 박스권역이었어요. 그죠? 박스권역이었으니까 이 박스권역이 이탈이 되게 되면 이 폭만큼 밀려 내려옵니다 라는 부분들을 다들 아실 겁니다. 밀려 내려왔고 여기 있는데 지금 자리대가 박스 하단권역까지 다시 진입을 했어요. 긍정적인 거는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지금 저항대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만약에 이 자리대를 안착해주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이제 추세에 대해서 복귀를 한 그런 과정입니다. 일단 12,000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는 박스권 하단권역에서 좀 매수를 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중장기적으로 좀 보신다라면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60개월 선을 지지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중 바닥을 좀 만들었단 말이에요. 일단 조금 더 끌고 가보는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12,000원 부근이 오게 되면 아마도 좀 저항대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비중은 좀 많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쯤은 덜어주고, 절반 이상은 덜어주고 다시 눌림을 이용해서 좀 매수를 해보는 전략,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12,000원을 1차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는 약 한 14,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 약 한 9,000원 정도 러프하게 잡아보면 그 정도가 되겠는데 그 자리 때까지는 안 올 것 같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 정밀화학이네요. 46,60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삼성 정밀화학을 보도록 하죠. 하락 추세였었죠. 하락 추세였었는데 60일을 넘어갔네요. 60일을 넘어갔을 때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면 이거 44,000원 정도 때 한 43,500원, 120일짜리니까 43,500원 부근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가 있어 보이네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차례 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요렇게 박스권역의 흐름들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43,000원 부근에서부터 약 한 49,000원 요 자리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43,000원 자리대가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약 한 48,000원에서 49,000원 요 자리대를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대우조선해양이에요. 34,000원. 25%. 자, 대우조선해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계속 아마 상담하셨던 분일 겁니다. 34,000원 가격까지 안 까먹습니다. 그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을 겁니다. 아마도 1월달이나 2월달부터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60일선 깨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이거 32,500원 61선에서 121선 자리대 저항입니다.
저항 자리대예요. 즉 매수가가 맥시멈 자리대 따져보게 되면 이 34,000원 저항대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 한 차례 상승했다가 21선 다시 이탈했습니다. 즉 120선의 저항을 받고서 밀려내렸단 말이에요. 실적 수주가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먼 미래의 일입니다. 2년 뒤, 3년 뒤의 일이에요. 아직까지 지금은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어닝 시즌이란 말이에요. 1분기 실적이 좋은 주식들이 올라간단 말이죠. 얘 실적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땐 별로입니다.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올라갑니다. 그걸 계속 말씀을 드린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쥐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죠. 정말 길게 장투 한 2, 3년 장기 투자를 하신다라면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단기적으로 접근했다라고 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지금 자리대에서는 약 한 10% 가까이 손실권역이시란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 29,000원 자리대까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 못 하셨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세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29,000원만 안 깨게 된다라면 계속 어느 순간 올라갈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9,000원 자리대 리스크 관리 자리대, 그리고 단기적으로만 보게 되면 34,000원 이 자리대는 저항대입니다. 1차가 34,000원이고 2차가 약 37,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LG U+네요. 1,500원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비중이 10%네요. 이분도 아마 저랑 통화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는데요, 갑자기. 자, LG U+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61선이 깨지고 난 이후에 지금 박스권역의 모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란 얘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락 추세대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횡보를 해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조금 확대를 해서 볼게요. 지금 요 1,600원 요 자리대에서부터 약 한 9,500원, 9,600원 요 자리대까지 박스란 말이에요. 근데 요 자리대 지금 9,000만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한다라면 지금 61선 자리대가 얼마냐면 1,250원이란 말이에요. 그 61선 1,250원 이하 권역에서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10%시니까 10%만 얼마까지? 9,900원까지 추가 매수를 해보시고 61선 이하 권역입니다. 1,250원 이하예요. 그렇게 추가 매수를 해보시고 만약에 9,600원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하시고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1,500원이니까 아마도 만원 정도의 매수를 하게 된다면 1,250원 정도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보게 되면 약 한 1,600원 정도, 그리고 2차는 한 11,000원 요 정도 짧게 보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 적어도 1,600원 정도 오게 되면 추가 매수한 물량은 좀 매도를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당첨자입니다. 5993님 YG원 문의하신 분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항상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라 좀 그렇긴 한데 중소형주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역에 2000포인트를 저항권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소형주에 대한 이 지수 흐름은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 포인트로 맞춰 보시고요. 그리고 그들 종목이 실적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정예사단, 정재훈 멘토와 예병군 멘토, 정예사단이죠. 이 정예사단이 무료 공개방송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병군 멘토가 온라인 공개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시 30분까지 온라인 인터넷 공개방송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sentv.co.kr 접속을 해보시면 바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샘플러스를 검색하시게 되면 아마도 예병군 멘토 공개방송 그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에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